오랜만에 만나 뵙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월요일 아침치고 긴장이 안 되는 월요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목금 이틀 동안 휴장을 했지만은 결국 미국 증시는 수목금 새 거래일을 오늘 반영해야 되는 이런 시점입니다. 오늘 같은 날 진짜 이 편집의 묘를 잘 살려서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 순위 1위, 중요도나 순서면에서 1위 뭘까요? 바로 FMC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테이퍼가 진짜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기왕 맞을 테이퍼 도대체 어떤 정황 속에 탄생을 했는지, 연장이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FMC 성명서에서 경기에 대한 언급을 하잖아요. 항상 연준 유행어는 마드릿 혹은 마디스트, 이런 게 이제 연준 유행어라고. 그러니까 안 좋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좋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확신이 없을 때 그냥 좀 미온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이번에는 그 마디스트라는 표현이 삭제되고 픽드업이라는 확실한 자신감이 담긴 경제전망 상향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12월이라고 이제 마드릿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거의 지난 1년 내내 마디스트 아니면 마드레이시 둘 중에 하나가 항상 등장을 했거든요. 혹은 심지어는 더 자신 없을 때는 마디스트 마드레이시라고 또 했을 때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새해 첫 FMC에서 그 표현이 삭제돼 버리고 누가 봐도 자신감 있는 경기 상향을 뜻하는 픽드업이 등장을 한 것이죠. 선수들은 일단 이 첫 줄만 딱 보고도 이거 테이퍼 기조가 고집을 꺾기는 만만치 않겠구나 딱 느꼈는데요. 여기다가 연준 양적 완화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실업률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실업률뿐만 아니라 앞으로 실업률 아웃룩, 그러니까 전망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생겼다. 좀 내려와서 볼까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연준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단호박 화법으로 단호하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조금 연준이 좀 마음에 걸렸나봐요. 바로 밑에다가 애드라는 표현을 썼는데, 영어 사전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리덕션하고 애드는 사실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반대. 바로 윗줄에서 양적 완화 축소를 의미하는 리덕션을 썼다가 바로 밑에 다시 애드라는 사용을 동시에 사용한 거는 이번 성명서 자체가 주는 느낌이 매파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테이퍼가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이런 리액션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배려를 하고 케어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줄이고 늘리는 게 뭐가 그러느냐면은, 연준 양적 완화 자체는 느리는데 규모를 감축한다, 이제 이거죠. 그래서 바로 2월부터 연준 국채 비중 증가폭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긴축의 느낌이 절대 아니고요. 국채 비중을 늘리는 그 폭을 저렇게 50억 달러씩 빼서 650억 달러로 만든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보시면은 보통 연준 FMC 성명서 마지막에 보면은 반대하는 사람이 이제 그게 어게인스트거든요. voting for가 이제 찬성이고요. 어게인스트가 보통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아예 없고요. 전원 만장일치. 그러니까 이 테이퍼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마음을 굳건히 먹었구나. 물론 이제 중간에 가다가 약간 이견이 생길 수도 있죠. 테이퍼를 자신감 있게 했는데 경제가 못 따라와 주든가, 아니면 다른 나라 이제 뭐 시장에서 좀 파열음이 있다던가 이러면은 반대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처음 테이퍼에 대한 의지는 누가 봐도 만장일치고 강력한 연준의 동의를 등에 업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죠. 여기에 대한 이제 시장의 평가 그리고 외신들의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CNN 머니 보시죠. 이것도 역시 이 상대적인 단어를 썼다 그럴까요? 테이퍼는 컨티뉴, 버냉키는 엔드,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여자 연예인이 TV에 나와서 우스갯소리지만 남자는 가고 명품만 남네 뭐 이런 것처럼 버냉키는 가고 테이퍼만 남았네, 이거 약간 한탄하듯이 좀 CNN 머니에서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워싱턴 포스트지는 코스를 계속한다. 테이퍼 코스는 그대로 진행을 한다. 650억 달러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는 사실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먼저 좋은 것부터 말씀드리면은, 테이퍼가 처음 나온 건 아니잖아요. 12월에 이미 나왔고 그 기조를 그냥 또 한 번 반복을 했을 뿐이다. 그래서 새로운 악재는 아니라는 게 1장이고요. 다음에 1단은 지난 12월에는 보통 FMC가 이제 월 중간에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새해 첫 FMC다 보니까 뭐 대통령 연두교수하고 이런 걸 좀 중요 이벤트하고 시점을 조절하다 보니까 이제 1월 마지막
일 거의 갖다 붙였는데요. 12월의 경우는 18일날 발표하고 1월부터 시행이라고 그랬으니까 조금 기간이 있었잖아요. 준비할 기간이. 그래서 그동안에 산타랠리도 나오고 뭐 했었던 건데, 이번에는 1월 30날 발표하고 바로 이틀 뒤인 2월달부터 월요일에 시행한다는 점에서 대응할 시간이 조금 타이트하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월가 현지 하우스뷰 3편 들어보시죠. 먼저 골드만삭스. 지난 고용지표 혼선. 고용지표 12월 결과 이상하게 나왔죠. 실업률이 갑자기 뚝 떨어지고 고용 증가 폭은 예상보다 반 정도도 안 됐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부정적 판단은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12월 고용지표나 과거지표에 대한 언급 대신에 뭘로 둘러쳤냐면은 향후 전망에 대한 기대감으로 둘러쳤고, 연준의 양적 완화 지원은 줄이는 식으로 이렇게 귀결이 됐다. 다음에 시티그룹. 이번 FOMC는 철저히 미국 내수 경기만을 기준으로 결정이 됐다. 최근에 이머징 마켓 통화 위기에 대해서는 헤스탈라 비스타 베이비, 이거는 터미네이터 2에서 마지막 장면에서 나왔던 얘기래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냥 다음에 보자 뭐 이렇게. 터미네이터 3는 I'll be back이었나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 이머징 마켓에 대한 어떤 배려, 구두 개입이라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저런 식으로 알아서 해라, 다음에 보자 뭐 이렇게 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신중한 낙관론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가 특별히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 이머징 마켓은 다행이었다. 다음에 노무라. 자사의 이 테이퍼에 대한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테이퍼는 이벤트가 아닌 프로세스, 그러니까 과정 중에 하나다. 돌발 이벤트로 취급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 두 가지 예외가 아니라면은 테이퍼는 지속될 것이다. 두 가지 예외가 뭐냐면요, 첫 번째, 미증시가 뚜렷하면서도 지속적인 하락세가 아주 심상치 않게 출현을 하든가, 아니면 이머징 중국, 미국의 경제지표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추가되는 것.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테이퍼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나와도 테이퍼는 잠깐 순간 멈춤을 하거나 아니면 제넷 옐런이 다시 뒤집어서 원상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근데 그렇게 되기에는 저 두 가지 이슈는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 상당히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테이퍼가 멈추는 게 더 이점이 크다기보다는 저런 변수가 커지는 게 더 두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미국 주요 이슈들을 좀 체크해 보겠는데요. 지금 잠깐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바로 실적 시즌이 한참 진행 중이죠.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되네요. 중소형 기술주들이 선전을 하고 있다. 특히 페이스북이 영감을 불어넣었다고 하네요. 보실까요? 지난 금요일날 페이스북 효과로 미증시도 이제 반등을 했고 나스닥도 강세를 보였는데, 이번 1분기 어닝 시즌에는 중소형 기술주가 선전하고 있다. 보시다시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YOY 실적 증가폭이 120%, 그 다음에 페이스북은 63%, 그 다음에 구글도 상당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19.5%의 실적 신장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숲을 봤을 때는 S&P 500 지수 10개 구성업종 가운데 8개 업종이 연간 실적 증가 현재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누구나 예상했었죠. 이번 어닝 시즌의 주인공은 다 금융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나라에도 일부 은행주, 종합금융 이런 데 이제 상승을 했는데, 금융이 23%, 원자재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통신 18%, 제조 16.2% 순으로 우리하고도 이건 좀 비슷하죠. 근데 제조는 우리가 조금 일찍 힘이 빠져버린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고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단신으로 보셔야 되겠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든가 아니면 삼성전자의 뭐 코스피 비중 같은 걸 생각하면은 당연히 삼성전자의 뭐 어떤 도전이나 아니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떤 좀 신경 쓰이는 소식은 저도 좀 최우선적으로 보는 편인데요. 레노버 아시죠? 중국 IT 기업. 여기서 보도자료를 하나 주말 동안에 내놨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4위 업체죠. 레노버가 모토로라를 전격 인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모토로라는 구글이 가져갔었잖아요. 지분의 100%를 그냥 아예 통으로 인수한다는데요. 여기다 현금 6억 6천만 달러, 그 다음에 레노버 주식으로 7억 5천만 달러 어치를 줘서 총 291억 달러의 레노버가 구글로부터 모토로라를 인수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스마트폰 시장에 지금 뭐 마켓 쉐어로는 삼성전자가 뭐 당연히 1위고요. 이제 그 다음이 뭐 애플 이제 순서로 따라가고 있는데, 갖는 의미가 뭘까요? 바로 인터뷰로 넘어가겠습니다. 가트너라고요. 왜 전기 가전업체 전문 컨설팅사 있잖아요. 수석 애널리스트 의견인데요. 레노버의 인수 대상 가운데 HTC도 처음에 이제 물망에 올라가긴 했었는데 왜 HTC가 탈락하고 모토로라를 선택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HTC는 아시아 시장에 좀 한정된 네임밸류인데 모토로라는 서유럽, 남미 등 신흥 시장에 인지도가 높다. 이게 이유였다. 이 얘기는 바로 레노버가 공격적인 신규 시장 개척 전략의 시초를 불을 당긴 게 아닌가, 이제 이런 해석이 있을 수 있죠. 여기에 대한 기사들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네요. 마켓워치에서 나온 건데요. 레노버가 애플하고 삼성전자를 정조준했다. 뭐 조준하는 건 자기네 맘이죠. 붙어봐야지 알죠. 뭐 이게 스마트폰이 뭐 이렇게 쉬운 업종은 아닌데 모토로라를 인수해서 얼마나 시너지를 내려고 하는지 일단 후발주자긴 하지만 조금 지켜볼 여지가 있죠. 어쨌든 해외 시장 쉐어를 저렇게 노린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다음 내용으로요. 이머징 마켓에 대한 자꾸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한번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나라가 과연 이머징 마켓인가요? 선진 시장이라고 확답하기도 좀 그렇지만 선진 시장 오를 때는 왜 소외되다가 이머징 우려에는 또 우리가 동조화를 해야 되는지 한번 자문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 컬럼에 보시면 모간 스탠리에서는 이머징 마켓 리스크는 보시다시피 제한적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야 기분 좋다 하고 읽어보니까 왜 제한적인지에 대해서는 월가 금융사들의 익스포저가 적대요. 좀 어떻게 보면 허탈할 수 있지만 결국은 미리 디레버리지를 뭐 해놨기 때문에 특별히 공격할 것도 없지 않나 하방으로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몇 년 동안의 미 국채 금리 보실까요? 테이퍼 결정한 이후로 안전자산 미 국채의 수요가 왕창 몰리면서 금리는 뚝 떨어졌고요. 2.64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한때 3%까지 갔던 거에 비하면 지금 많이 떨어져 있고요. 9월 테이퍼설이 있었던 9월 FOMC 직전 수준까지 현재 내려와 있는데 요거는요. 그레이트 로테이션까지는 좀 그렇고 미니 로테이션 정도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일시적으로 안전자산에 갖다 몰린 거는 또 금방 또 빠져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그 국채에 들어있던 수요가 급하게 들어갔던 게 급하게 나오면서 과연 어디로 에셋 얼로케이션이 될 것이냐, 미국 주식이냐 한국 주식이냐 이머징 주식이냐 통화냐 체리피킹이냐 뭐냐 이제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미 국채금리 오른 거를 우리가 이제 굳이 나쁘게 생각할 이유만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달러 대비 리라화 환율 보시면은 일단 급한 불은 좀 껐고요. 550bp 금리 인상한 거에 비하면 그 폭은 좀 적지만은 그래도 일단 정점은 지난 것으로 정도 판단이 되고요. 이게 2.2리라 밑에까지 좀 내려와야 완전히 이제 청색등이 켜진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음에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4엔 초반대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역시 안전자산 수요가 엔화로도 왕창 몰리면서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을 개파락했고요. 니케이 지수는 급락했습니다. 그러면은 니케이 올라갈 때 우리는 괜히 또 자신감 없게 니케이 오르는데 우리한테 수출주 대형주 좋을 게 없다라고 했고 우리 쉬는 동안에 니케이가 한 4% 가까이 빠졌다가 한 3분의 1 정도 만회했는데 이거를 우리 입장에서 일본도 빠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버텨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는 여기서 드릴게요. 앞에서 보신 모든 내용이 사실 이걸로 어떻게 보면 설명이 가능한데요. 공식적으로 제넷 옐런 신임 연준의장 임기 첫 거래일 아침 우리가 먼저 맞이하게 됐습니다. 제넷 옐런의 성향은 잘 알려진 대로 비둘기파가 분명하지만은 시장에는 옐런 효과가 없죠. 오히려 인준됐을 때 그때 잠깐 있었고요. 그래서 UBS에서 주장하기를 신임 연준의장 취임은 원래 주가의 하방, 안전자산 금값은 상승 요인이라고 UBS에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경계감이 사실이다. 그러면서 이 표를 보시면요. 역대 4명의 연준의장 아서 번즈, 그 다음에 폴 볼커, 앨런 그린스판, 그 다음에 버냉키. 둘 다, 그러니까 4명 다 연임을 했으니까 8년 동안 임기를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임기 첫 해 한 분기 반 정도는 S&P 500 지수는 하락, 금값은 올라가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했다. 이게 1년 차니까 1년 차에 반에 한 3분의 2 정도니까
1.5분기 정도요. 근데 이제 올해 그렇다면 1.5분기면 한 5월까지 시작이 이런 건가? 그렇다고 보기에는 버냉키가 지금 상당히 좀 내려와 있는 수준에서 이미 끝이 났기 때문에 조금 선조정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싶고요. 어쨌든 앞에서 보신 여러 가지 이머징 마켓의 통화 불안 등등 모든 걸 다 합치면은 이런 걸로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죠. 신임 연준의장 취임하자마자 첫 1.5분기 정도 동안에는 주가는 하락, 금값은 상승하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역사적으로 나타났었다. 위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3거래일 동안의 흐름을 묶어서 보겠습니다. 테이퍼 하고 나서도요, 이 정도면 선방입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급락을 했지만 그 다음날 바로 쇼커버에 들어갔고요. 그러고 나서 금요일날 또 다시 개파락 출발했지만 여지없이 또 장중에 만회를 하면서 끝이 났고요. 3거래일 동안의 MSCI 한국지수로는 봤을 때는 약간 플러스입니다. 59선까지 내려온, 60선을 깨고 내려온 게 벌써 한 일주일, 한 열흘 넘었기 때문에 선조정의 가능성이라고 저는 보고요. 오늘 뭐 검은머리 외국인이든 뭐 파생 세력이든 어떻게 코스피를 또 드리블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진짜 메이저의 투심이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 이미 많이 빼놨다. 더 이상 줄일 건 없다. 정도로는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앞에서 테이퍼 이슈를 괜히 우리가 부풀려가지고 여러 가지 이 불안한 김에 하방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지금 미 증시도 테이퍼 이후에 좀 정신을 차렸는지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선물 보면은요, 지금 비교적 의욕적으로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준비됐습니까? 지금 나스닥 선물 한번 볼까요? 나스닥 선물이 한 12포인트 정도 지금 현재 14포인트까지 상승폭을 넓힙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안심하기 이르지만은 테이퍼라는 이슈는 연착륙을 한 것이 성공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보기로 하죠. 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